본인에 대해서 알고 내 컨셉을 파악하면서 우리는 내 진로, 내 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일에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좋아하는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적성에 맞는 일.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일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물론 세 가지가 다 합체가 된 그런 일을 찾을 수 있다면 정말 이상적이죠.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이것이 굉장한 판타지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좋아하는 일. 이 좋아하는 일이 직업으로 연결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 내가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좋아해요. 그러면 직업으로 생각하는 일이 뭔가요? 그렇죠. 선생님, 교사. 이 일을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실제로 교사가 되면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요. 학부형들을 상대해야 돼요. 요즘 학부형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학부형들과 소통을 하는 일을 굉장히 잘해야 하고요. 그리고 서류 작업이 어마어마합니다. 서류 작업 꼼꼼히 하고 그 작성하는 거 너무 싫어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학교라는 굉장히 보수적인 조직에 소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 조직 안에서 나를 어느 정도는 좀 통제를 하고 거기서 녹아 들어가는 그런 성품인 사람이 교사가 될 수 있어요. 단순히 아이들을 좋아한다고 해서 교사가 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만을 택하는 게 굉장히 모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한 30살쯤 됐어요. 그런데 걸그룹 아이돌이 되고 싶어요. 어려운 일이죠. 좋아하는 일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할 수 있는 일. 이것은 어떤 종류가 있냐면은요. 진입 장벽이 좀 낮은 일들이 있죠. 예. 진입 장벽이 좀 낮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뭐 어떤 판매직이라든지 영업직 같은 게 진입 장벽은 낮지만 막상 들어가서 잘하기는 어려운 일들이에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다른 부분하고 안 맞아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적성에 맞는 일이 뭐냐면은요. 자, 제가 아는 그런 후배 중에 한 명이 부동산 중개업을 해요. 그런데 부동산 호황기에 정말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았어요. 그 갈쿠리로 돈을 끌어모은다라는 그 비유가 그대로 들어맞을 정도로. 그런데 매일매일이 또 불행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기는 했어요. 이게 자기가 잘하기는 하는데 적성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들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소개를 하고 이 물건을 사게 만드는 것까지는 잘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 셋 중에서 굳이 고르라고 한다면 그나마 적성에 맞는 일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적성에 맞는 일을 먼저 고르고요. 이 적성에 맞는 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과 좋아하는 일이라는 게 플러스가 되면은 그나마 아주 행운인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적성을 가장 먼저 고려를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던 일이 아닐 수는 있어요. 나는 가수가 되고 싶은데 나는 그냥 공무원을 하고 있어. 이런 일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꿈을 이루지 못하고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편견을 갖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던 그 꿈, 좋아하는 일 이거를 하고 있어야만 무언가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드라마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아버지의 못다 이룬 꿈. 그러니까 원래는 뭐 가수가 되고 싶어 하셨는데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로 그냥 회사를 다니시는다. 그래서 너무나도 안쓰럽다. 그런 시선으로 다루는 이런 내러티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어렸을 때 좋아하던 것들 이루지 못하고도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은 그런 일이 가능해집니다, 분명히.
제가 이런 내용을 기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인터넷 댓글 있죠. 거기에 이런 게 달렸어요. "흥, 적성 좋아하네. 돈이 내 적성이다." 이런 댓글이 달렸고 거기에 좋아요가 엄청 찍힌 거예요. 베스트 댓글이 됐어요, 그게. 너무 씁쓸해지더라고요, 그게. 적성이 돈이라니. 물론 가만히 앉아 있는데 돈이 막 들어오면 그건 누구한테나 적성이에요. 제 적성이기도 해요. 근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 돈이 막 떨어져요. 그게 적성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생업이라는 거는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을 조금씩 조금씩 떼어다가 돈과 바꾸는 게 그게 바로 생업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인생과 바꾼 그런 돈인데 이 과정이 적성이 안 맞으면은요, 정말 고통스러워져요. 인생의 질이 확 떨어집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적성이 돈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아주 흥미로운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IMF 사태 이후로 자영업자가 엄청나게 늘었다. 그래서 그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분석한 기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사 내용 중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폐업을 하고 망해 나가는 사람 중에 아주 상당수가 장사가 너무 잘 돼서 폐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통계상으로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더라고요. 그거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장사라는 게 뭐예요? 자영업이라는 게 뭘까요? 자, 그것은 내 자유 시간이 훨씬 줄어드는 일이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게 문을 열어야 되는 일이고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고요. 체력 소모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는 일이고 주문이 밀려들 때는 정말 영혼이 다 빠져나갈 듯한 그런 혼란스러움에 빠지는 그런 일이 바로 자영업이에요. 그런데 대개가 할 일 없으니까 그냥 자영업을 한다? 이런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이. 내 적성이 아니라는 걸. 장사가 그만 될 때는 그걸 못 느껴요. 여유가 그나마 있으니까. 근데 이게 너무 장사가 잘 되고 극한에 몰리니까 알게 되는 거죠. 내 적성이 아니구나. 그래서 건강이 망가지게 되고 정신이 피폐해져서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일군의 직업들이 있잖아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까도 언급했던 공무원, 그리고 교사. 그런데 저에게 상담을 신청하시는 그런 독자분들 중에 아주 상당수가 바로 이런 분들이에요. 우리가 꿈에 집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안정성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뭔가 목표가 있고 꿈이 있으면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기만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거 자체가 안정성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조차 그 자리에 있어서도 안정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내 적성이 안 맞아. 이거는 그냥 그 자리만 유지하고 있어도 월급이 어느 정도는 나오는데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분들은 그 안정성 때문에 쉽게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진입장벽이 높았기 때문에 힘들게 그 일에 다다랐거든요, 이분들은. 그런데 적성이 안 맞았을 때 쉽게 그만둘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고통받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 적성이라는 것을 가장 최우선시해서 내 컨셉에 따라서 결합시키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 같습니다.